자, 일단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은 똑같이 그 완성품 환산량 계산 회계 1급처럼 거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근데 회계 1급과는 다르게 좀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까지 출제를 해요. 세무 2급은 시간이 회계 1급보다 모자르진 않아서 좀 다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여기를요. 시간이 왜 부족하지 않냐? 회계 쪽이 많이 겹쳐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일단 이 종합원가 계산은 이론 2, 실기 8, 요 정도 비율입니다. 실기 8이래. 물론 이론이 다죠. 말 문제 2, 그 다음에 계산 문제 8, 거의 계산 문제 위주로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요. 근데 이쪽은 일단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좀 이따가 빵 얘기하거나 라면 얘기할 거예요. 우리 먹을게요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살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빵 만드는 거, 막 이렇게 라면 끓이는 거 상상을 하셔야지. 그냥 어쩌라고 저 새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난 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가서 빵 먹어야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자, 보시죠. 자, 일단 이 종합원가 계산은요, 우리가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과는 다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애들 있죠.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우리가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쓰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거기 있는 개별원가 계산은 다 품종이었죠. 특히 지금 하는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상당하게 출제 많이 해요. 말 문제가 나온 다음에 서로 간에 소스 해피. 알죠? 계산 문제 본다면 에이 그지간 일단 나중에 자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인데 거기는 다품종 여기는 소품종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소품종을 대량으로 찍어낸다라고 해서 대량 연속 생산 업체에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이라는 말이 작업이라는 말의 핵심이었죠. 작업 1, 작업 2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소량으로 생산하니까. 근데 여기는 작업 1 이렇게 못합니다. 뭐 우리 집 종이 만드는데 작업 1번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공정. 공정. 뭐 사례를 들자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사례는 좀 사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빵 알죠? 빵인데 그냥 쿠키빵이라고 가정 쿠키빵 쿠키가 들어있는 빵 알죠? 왜요? 쿠키빵 좀 발음 웃긴가요? 쿠키빵 알죠? 과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쿠키빵 알죠? 과자는 진짜 만드는 거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그러면 처음에 자 빵을 만들어 밀가루 반죽해야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는 과정이 있어요. 반죽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죽을 다 하면 다음 과정으로 넘기죠. 특히 막 기계 타고 가는, 막 컨테이너 벨트 타고 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벨트에서 완성되면 이쪽 벨트에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죽이 다 완성이 됐대요. 반죽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쿠키를 기계에 막 넣는데, 쿠키를. 알죠? 쿠키를 기름에 넣어? 쿠키를 반죽에 넣고 이렇게 완성된 거에다가, 알죠? 그럼 다음 과정으로 넘겨서 이제는 구워요. 알죠? 구워요.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겨가지고 포장까지 하는데 기계가. 그래서 이제 끝난대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확한 거 아닐 수도 있다고. 알죠? 혹시라도 이거의 과정을 알고 계신다면 제가 항상 하는 개그이긴 한데 문자로 남겨주세요. 과정이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쿠키를 구워봐서 하는데 쿠키는 이렇게 굽는 거 선생님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라고 문자 날리시면 됩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정이 이곳에서 완성이 되면 다음 과정 넘기고 다음 과정에서 완성이 되면 굽기 과정 넘기고 굽기 과정에서 완성이 되면 이제 포장 과정을 넘기고 그 과정을 공장에서는 공정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요.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적어놨지만 우리가 서류가 중요한 건 개별원가 계산이지 종합원가 계산은 서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니까 넣은 거지만 제조원가 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출제 거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여기는 핵심 과제다 얘가 나옵니다. 무조건 계산 문제는 개별원가 계산이든 종합원가 계산이든 핵심 과제다 걔 맞네요. 거의. 그래서 여기 있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에도 이것 때문에 좀 골치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쪽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실제.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의 핵심 과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도 비교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하나하나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데, 여기 있는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애들의 원가 계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확성 떨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하고 비용은 덜 들어요.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당연히 아까 했던 조선업 그쪽이 더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푸는 시간 말고요. 푸는 시간은 종합원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요. 푸는 시간 말고 뭔지 아시죠? 만드는 시간하고 비용이 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 핵심 과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좀 같이 해보죠. 자, 완성품 환산량이 뭔지. 자, 얘는요, 지금 곧 이거 설명할 거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그렇죠? 그림으로 설명하고 역으로 여기를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음료수래, 음료수. 자, 우리 회사는 음료수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음료수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 음료수가 차 있는 양이에요. 자, 얘는 단순한 수량만 놓고 보면 4개죠. 단순 수량만 놓고 보면 4개고요. 완성도는 100%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정확한 건 제품이 4개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50%만 찬 거예요. 했죠? 그럼 얘는 정확한 수량은 제공품이 4개인 거죠. 4개고 완성도는 반만 찼으니까 50%.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요. 위쪽이 원가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아래쪽이 원가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또 당연히 위쪽이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2배 정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위쪽이든 아래쪽이 똑같이 4개잖아요.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4개, 4개. 맞죠? 그러면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둘 다 동일한 수량이니까 그냥 수량만 가지고 하면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괴상망측한 논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수량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뭔가 그래도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량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이 완성품 환산량에 숫자가 빠져 있거든요. 완성품 환산 수량.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음료수를 완성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 좀 가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료수를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우리가 음료수가 몇 병이 완성이 되었을까라고 상상한 우리가 수량을 완성품 환산량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음료수 있죠? 위에 있는 음료수는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어도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4병. 맞죠? 당연히. 그럼 아래에 있는 음료수는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2병. 맞죠? 상식선에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단순한 4개, 4개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4개, 2개야 위가 상대적으로 2배의 원가가 더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논리상 그냥 수량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수량을 쓰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량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수량은 우리가 완성품으로 환산하는 거죠.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병이 완성이 되었을까라고 가정한 수치라고 해서 얘를 완성품으로 환산, 바꾼 수량, 처음부터 완성을 했었더라면 몇 개가 완성이 되었을까? 추정한 수량을 완성품 환산량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건 암기입니다. 수량 곱하기 완성도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4개 곱하기 100%, 4개 곱하기 50%. 이렇게. 4개 곱하기 100%, 4개 곱하기 50%.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이 아래에 있는 4개, 2개는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하면 나와요. 맞죠? 당연한 거. 공식 외우시고.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수량 주고요. 몇 개, 몇 개는 거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완성도 줍니다. 물론 완성도를 안 주는 문제는 세무 1급 때 배우실 거고, 완성도를 줘요. 그럼 둘 다 주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 잘 놀죠? 많이 잘 놀죠, 혼자.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게 단순하면 여러분들 이거 안 배우죠, 여러분들. 맞죠? 여기서 끝내지.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량이 의미하는 건 정말 수량만 준 거예요. 수량은 여러분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셔도 돼. 맞죠? 중요한 게 뭐냐면 완성도가 의미하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완성도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외워서 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완성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이 완성도 산정 방법. 자, 일단 우리가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추적할 수 있냐, 추적할 수 없냐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2개를 구분했죠. 지금 하는 종합원가 계산은 추적 불가능해. 한꺼번에 만드는데 얘는 추적 가능. 힘들어요. 알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언제 원가를 투입했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하게 돼 있어요. 알죠? 어느 시점에 물량을 투입했냐. 알죠? 그래서 물량을 언제 투입했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가 얘기 열심히 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하는 것만큼 뽑아요. 페이지가 진짜 적거든요. 여기 5문제 나오니까. 페이지가 아마 원가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 40쪽 될걸요? 40쪽? 40쪽에서 5문제면 가성비가 진짜 왔다 해 왔다. 그쵸? 근데 우리 소득세는 암기할 거 진짜 많았었죠. 그죠? 한 100페이지 될걸요? 근데 이름만 100페이지 다 글이잖아. 그죠? 다 글이야, 다 글. 그죠? 다 글인데 거기 2문제 나와요. 가성비가 진짜 떨어져요. 그래서 원가액이 꼼꼼히. 왜냐면 특히 여러분 세법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요, 이게 살짝 꼬아내잖아요. 살짝 장난치면 이게 낚여요, 사람이. 안 해봤는데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원가액에는 꼬아도 맞출 수 있어요. 회계 쪽은.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덜 꼬아내거든요. 보시면, 자, 일단, 거기는 막 금액 가지고 건드리잖아요. 그럼 금액까지 어떻게 외워? 여기는 금액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죠. 뭐 계정 과목은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구분해요. 일단 미리 띄우면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요. 뭐 여러분들 이미 우리 저번 주 일요일 날 했지만 가공원가,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친 용어였죠.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다음 중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도 많이 시험에 내요. 알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가공원가고, 그죠, 여러분들? 가공원가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 빵에서 재료비는 밀가루죠. 그럼 밀가루는 언제 넣어요? 처음에 어떻게? 그렇죠, 잘. 정답. 처음에 다. 처음에 다 넣죠, 다. 그래서 여기. 기획한 거예요? 그런 기가 나만 할 수 있어요? 농담이에요. 특허권 침해. 자, 보시면. 농담. 자, 뭐냐면 이 말 써요. 우리 시험에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전량 투입하죠. 작업을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붓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재료비의 완성도를 좀 구해 볼게요. 제가 앞으로 재료비의 완성도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진짜로 해가지고
이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실 때 빨간색, 파란색 같이 다닐 거고 이렇게 쓰시더라고.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재료 변성도는 파란색으로 하는 거고 가공 배워서도 빨간색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진짜 그럼 봤다니까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완성도라는 건 해당 만드는 과정의 그 위치에 있는 게 완성도예요. 자 완성이 20% 됐대요. 생각해보세요. 빵이 20% 완성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 벨트로 따지면 빵이 20% 시점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성이 빵이 60% 됐으면 컨테이너 벨트 상에 60% 위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완성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위치로 돌려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죠? 완성도가 의미하는 건 그 완성된 만큼 그 해당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벨트 상에.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해보죠. 그림을 통해서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빵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를 전부 다 투입시키죠. 그죠? 그럼 질문. 그럼 내가 빵을 20% 완성을 시켰어요. 빵을 20% 완성을 시키면 밀가루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응? 빵을 20% 완성을 시켰어요. 그럼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응? 20%, 100%. 100%. 100%에 100%? 빵을 60% 완성을 시켰어요.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100%. 그래서 여기 상상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20% 했다고 20%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넣잖아요. 다 넣으면 어느 시점을 가든지 밀가루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걸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거가 여기 설명이에요. 그래서 완성도는 100%. 하지만 0%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저께 빵을 한 30%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어저께가 전년도라고 가정. 어저께 빵을 30%만큼 만들고 갔어요. 그러면 밀가루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오늘 왔어요. 오늘 와서 70% 정도 빵을 더 만들면 완성이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와서 밀가루 몇 퍼센트 더 투입시켜요? 빵 프로. 그래서 빵이에요. 빵 프로.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올해 투입할 게 없거나 아니면 올해 한 방에 다 들어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전량 투입했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완성도는 0%부터가 아닙니다. 0% 또는 100% 이 두 개 중에 하나지 절대 1%부터 99%요 사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 네버. 그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설명. 자, 가공비는 우리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죠. 근데 가공이라는 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 가공.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가공비는요,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상상하실 때. 사람과 기계. 사람과 기계. 그럼 사람하고 기계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수순에 맞게 꾸준하게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쭉 이렇게 꾸준하게. 그래서 표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공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점이. 재료비는 변할 수 있지만 시험에 내기 때문에 재료비는 그 변하는 시점도 곧 할 거예요. 하지만 가공비는 무조건 예예요. 꾸준하게 함. 자,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도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빵을 20% 완성시켰대요. 그럼 빵이 20%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아까 재료는 한 방에 다 넣었죠? 예? 재료는 한 방에 다 넣었으니까 원샷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렇게 그림으로. 근데 지금 하는 가공비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한다면서요. 꾸준하게 한다를 점선으로 표현. 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오늘 빵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 사람과 기계가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사람과 기계가 작업을 20%까지 했기 때문에 20%의 빵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완성도는 위치라고 돌리셔야 상상이 좀 더 돼요. 자, 그 다음에 빵의 완성도가 60%래요. 그냥 완성도라고 무슨 완성 60% 완성? 이 정도 됐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더. 그냥 60%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사람과 기계가 처음에 작업을 꾸준하게 해서 60%까지 작업을 꾸준하게 했으니까 60%만큼 빵이 완성돼 있거나 60%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포인트.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에요. 꾸준하게 하면 0%부터 100%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한 정도가 달라지니까. 한 방에 투입하냐, 꾸준하게 하냐 정말 차이가 커요. 알죠? 그래서 균등 투입 또는 균일하게 발생한다라고 표현하면 0부터 100%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완성도와 가공비의 완성도는 같다고 해요. 거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건 사람과 기가 거기까지 꾸준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완성도는 가공비의 완성도 떠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 정도. 자, 그 다음에 얘는 암기. 뭐냐면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자, 이거 해보죠. 뭐냐면 자, 두 가지 사례 해볼게요. 자, 단기 착수는 단기에 막 한 거죠. 단기 완성은 단기에 다 한 거고요. 그죠? 그럼 뜨개질로 따지면 단기 착수는 뜨개질을 올해 처음 한 거고요. 단기 완성은 올해 뜨개질 한 거죠. 완성시킨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근데 건물로 따지면 단기 착수. 건물을 막 짓기 시작한 거. 단기 완성. 올해 건물 지은 거. 완성된 거. 단기 착수. 착수가 뭐예요? 착수. 막 시작한 거잖아요. 착수. 착수하자. 맞죠, 여러분들? 착수가 시작한 거잖아요. 막. 완성은 다 한 거고. 그럼 단기 뭐 한 거예요? 단기 다 한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걸 단기 다 한 거죠. 단기 시작해서 단기 끝냈어. 완성이 끝낸 거잖아요. 그럼 단기에 다 한 거예요, 모든 짓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무조건 완성도가 100%예요. 단기 다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의 완성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에 100%를 다 한 거잖아요, 모든 과정을.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암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공정 원가. 우리 시험에 잘 내는 편은 아니고요. 잊을만 하면 출제하는 게 항상 완성도가 무조건 100% 이내가 있어. 무조건. 얘는 계산 문제는 아니고 말 문제만 내요. 항상 완성도가 무조건 100% 무조건. 그게 전공정 원가다라고 불러요. 전공정 원가. 앞공정. 아까로 따지면 우리 밀가루 반죽하는 과정의 다음 과정이 쿠키 넣는 거였잖아요. 쿠키 넣는 과정의 앞 과정이 밀가루 반죽이죠. 쿠키 과정 입장에서는 앞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이 다 완성된 게 우리 과정을 넘어오죠.
그죠? 그다음에 굽는 과정에서는 앞 과정에서 쿠키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과정으로 넘어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에서 완성된 게 우리 과정으로 온다라고 해서 앞 공정의 원가는 무조건 100%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앞에서 완성된 게 우리 과정으로 넘어와야지. 그렇죠? 앞에서 완성 안 된 게 너무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거. 그 말.